화제성이 있는 유명 연예인은 사이버레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박수홍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이버레커의 표적이 된 후 거짓 폭로로 인해 당시 진행을 맡고 있던 프로그램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고 김모 씨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분이 방송에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판사님처럼 지금 당장 나한테 찾아오고 가족한테 사과하고 자신이 죄 지은 게 있으니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 시작은 가족 간에 발생한 소송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쉬지 않고 방송 생활을 이어왔던 박수홍 씨. 매니저였던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의 수입을 관리했던 형은 수홍 씨의 생명보험마저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들로 설정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그러면 난 죽어야지. 정말 믿었어요. 이거 네 거다 그럼 믿었고, 이 보험 들어라 그러면 당연히 믿었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고 김모 씨는 동영상을 통해 박수홍 씨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의 횡령 혐의 없거든요. 돈벌이 수단을 하려고 비슷한 고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길고양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수홍의 얼굴을 보면 악마가 보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이버레커들까지 합세해서 박수홍 씨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했더니 땡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고소해줘서 땡큐 이러면서. 그리고 참 저 조사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수년 동안 길어진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조사하면서 증거를 대라, 증인을 대라 하나도 못 대고, 검찰 조사에서도 못 대고, 재판 가니까 그때 가서야 난 사실 청수한테 제보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분쟁의 한쪽 당사자에게 받은 일방적 제보,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어떤 31차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어떤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었고요. 제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 형수라는 사람의 제보만 100%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어떤 근거일까요? 한 번도 박수홍 씨에게 사실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나요? 단 한 번도요. 마트를 갔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마트를 갔는데 뒤에서 마약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싸우려고 했더니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진짜 온 세상이 죽어라 했어요. 이런 사회가 된다면 세상에 누군가를 내 손 하나 피 한 번 치고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워질 겁니다. 근거도 없이 퍼져버린 허위 사실. 박수홍 씨는 아직도 그 내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가 복구가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사회적 명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살인을 당한 분들은 진실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 돈벌이에 이용이 돼서 이슈가 이슈를 낳고 또 그것이 언론에 전파되고 그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죽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다 덮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슈인가 돈벌이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이들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 씨 친형 부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비공개 통로로 출석한 박 씨는 증인석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해 증언을 꼭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때 광범위한 자료를 보여드렸더니 친형 측 변호인이 본질이 아닌 사생활이나 과거를 언급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며 재판의 본질인 횡령은 경제 사건인데 본질이 왜곡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너무나 억울했던 점은 30년간 법인의 매출 100%를 제가 일으켰다며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고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또 제가 형에게 의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증인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박 씨의 친형은 2011년부터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돈과 박 씨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박수홍 씨 측은 친형의 횡령 부분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았고 형수의 무죄도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밝혔습니다.